몇 년 전에 만두는 술안주로 개딱딱한 옥수수 과자를 처먹다가 앞니를 하나 잃어버렸습니다. 구라같죠? 실화고요. 다음날 치과에서 가짜 옥수수를 씹는데 무려 100만원이 깨졌죠. 얼마나 트라우마가 컸으면 요즘도 종종 이빨이 우수수 빠지는 악몽을 꾸는 만두. 사실 만두는 아기 때부터 이가 안 좋아서 자주 치과에 갔는데요. 예전엔 아픈 게 무서웠지만 지금은 돈이 제일 무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그곳, 치과. 이빨 교체 기회가 평생에 한 번뿐인 불쌍한 인류는 어떻게 치아를 관리해 왔을까요? 오늘은 치과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설탕덩어리 음식이 존재하지 않았던 원시시대, 초기 인류는 충치보다는 치아 마모 때문에 치통을 앓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 인류보다 턱 근육이 발달해서 씹을 때 힘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 흙이나 모래가 섞인 거친 음식을 먹고 살다 보니까 이가 다 갈린 거였죠. 그러다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고 문명이 발달할 때쯤 인간들의 치아 상태는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탄수화물 속의 당질이 치아를 썩게 만든 거죠. 2000년 전 바빌론의 점토판에는 치통으로 개고생한 사람이 이빨 먹는 벌레를 저주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이집트의 미라에게서도 충치와 잇몸병, 치주질환 등 온갖 치아 질환이 발견됐죠. 고대 중국의 의학서에는 치통을 완화하는 가글액, 마사지, 침술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가 아픈 원인을 세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치아 귀신, 악마나 귀신에게 저주받은 거다. 둘째, 치아 벌레, 구더기 같은 벌레가 치아를 갉아먹은 거다. 셋째, 체액, 인체를 구성하는 체액에 문제가 생겨서 건강이 나빠졌다. 그러다 보니 입속에 연기를 쏘여서 있지도 않은 치아 벌레를 막 죽이려고 한다거나 콧물이나 혈액, 땀이나 소변 등 좋지 않은 체액을 배출하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거나 온갖 희한한 재료를 넣어서 만든 약물을 먹거나 염증 부위에 발라버렸죠. 그런데 그 와중에 외계인이라도 납치해 온 건지 고도의 치과 기술력을 발휘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빠진 치아를 브릿지로 옆에 이빨에 연결하거나 썩은 부위를 파내고 밀랍 같은 보충제로 메꾼 해골이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아주 드문 케이스였죠. 치과 시술의 수준이 눈에 띄게 좋아진 건 바로 로마 제국 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가 아프면 치과 전문 내과 의사, 발치사, 외과 의사 셋 중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었죠. 이들은 치아에 금박을 붙이거나 흔들리는 치아를 고정하거나 심지어는 상아나 뼈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까지 연구했고요. 매일 아침에 오줌으로 가글을 하라고도 했죠. 물론 당시에 썼던 치료 도구들을 보면 치료는커녕 생명이 위험해 보입니다. 실제로 치아를 치료하다가 과다출혈, 쇼크, 수술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들이 겁나 많았죠. 그래도 로마의 저명한 의사들에 의해서 의학기술이 좀 발전하나 싶었는데 잘 나가던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가 시작되면서 헬파티가 열립니다. 원래부터 구강 관리 치료는 하등한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나라도 멸망한 마당에 많은 의사들이 치과 치료에서 손을 털어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돌팔이들이 대거 출몰합니다. 발치사가 환자의 생리를 뽑고 있는 장면을 표현한 이 그림, 자세히 보면 발치사의 조수가 환자의 지갑을 몰래 세비고 있는데요. 당시의 발치사 패거리는 서커스단처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은 후에 기적의 발치쇼를 벌였습니다. 속임수로 가짜 이빨을 뽑은 다음에 하나도 안 아프다고 개뻥을 쳐서 환자들의 돈을 뜯어냈는데요. 이 시대에는 이발사가 외과 수술이나 치과 진료까지 전부 다 하던 시대였으니까 뭐 말 다 했죠. 이가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당시 치과 진료와 관련된 엄청난 양의 그림이 남아있고요. 13세기에는 개무서운 벤치를 들고 있는 치통 환자들의 수호성인 성 아폴로니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겁나 늘어났습니다. 중세가 끝나고 르네상스를 지나 18세기에 와서야 진정한 치의학이 탄생합니다. 비록 돌팔이 발치사나 해괴망측한 치료법이 여전히 판치긴 했지만 프랑스의 외과 의대에는 치의과가 따로 분리되어서 전문 교육이 시작됐고요. 근대 치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에르 포샤르의 책 치과 의사에는 훨씬 정교해진 수술 도구를 비롯해서 지금의 충치 치료법이나 치아 교정과 유사한 치료법이 실려있죠. 19세기에 와서는 아산화 질소나 에테르 등이 마취제로 엄청난 효과를 보면서 치과 치료는 점점 안전해졌습니다. 신라시대 왕을 부르는 호칭이었던 이사금은 이자국을 뜻하는 입금에서 유래했습니다. 신라 3대 왕인 유리 이사금이 치아 개수 대결을 했을 때 상대보다 이자국이 딱 한 개 더 많아서 왕위에 올랐는데요. 당시엔 이가 많을수록 덕과 지혜가 높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사금이라는 단어는 후대에 임금의 어원이 됩니다. 한편 조선시대 임금 중에 치통으로 가장 개고생했던 임금은 바로 성종과 그의 아들 중종입니다. 아빠랑 아들이 줄줄이 이에 문제가 많았던 거죠.
성종 때에는 장덕이라는 제주도 출신의 은여가 있었는데요. 치통과 충치 치료의 그랜드 마스터였습니다. 장덕이 죽은 후에도 성종은 장덕의 수제자인 귀금을 쪼아서 비법을 알려달라고 할 정도였죠. 게다가 조선 왕조실록에 치통이라고 검색을 하면 중종의 기록이 가장 많은데요. 이 정도면 이빨을 거의 안 닦았다는 건데. 30살 정도부터 50대 중반에 죽기 직전까지도 이가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다는데 맛이 좋구나. 맛있구나. 장금이가 차려준 밥은 개맛있게 먹던. 관료들도 이빨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빠꾸 먹기도 했지만요. 당시 조선에서는 외과 시술보다는 진통제 성분을 가진 약제 처방과 양치질이 주된 처방이었습니다. 소금을 이에 문지르거나 소금이 비싸면 고운 모래나 지푸라기를 써서 양치를 했고, 식후에는 진한 차로 입가심을 해서 음식물을 빼야 한다는 거죠. 그나저나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도 만두는 왼쪽 어금니가 약간 간질거린다고 합니다. 솔직히 이가 간질거린 이상 거의 망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상어는 평생 이빨 AS가 된다고 하는데 만두가 다음 생에는 상어로 태어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교양 만두였습니다.